오늘은 그 거기과의 대화 지현 씨와 함께하는 이주영 배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그 프로듀서와 역할로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게스트 지연 역할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기를 만든 이옥성입니다. 오늘 이주영 배우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저희가 개봉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객분들 뭐 이렇게 감상이나 어떤 궁금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있는 동안에 제가 A4에 이제 꼼꼼하게 적어온 질문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옥석 감독과 저는 사실 주영 배우님을 처음 뵀던 게 영화 속 모습이었었어요. 아마 근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죠. 어떻게 볼 수 있죠? 그게 지금은 이제 비공개로 비공개로 되어 있어. 몸값이라는 단편이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군요. 네. 그 단편 영화를 처음 보고 이 배우랑 이옥석 감독이랑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는 단편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주영 배우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함께 했던 어떤 마음이 이주영 배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친절함. 영화 안에서는 또 배우로서 친절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완전 반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 후에도 이제 또 해야겠다. 다음에도 또 이주영 배우님이 저희를 좋아해 주신다면 또 해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 매기에서 이제 지연 역을 감독님께서 부탁을 했었죠. 그럼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작업이 이제 아쉬웠기 때문에 이제 이옥석 감독님은 다시 지연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고 주영 배우 이렇게 그러면 주영 배우님이 받은 이옥석 감독에 대한 인상이 저는 궁금합니다. 네, 일단 걸스온탑이라는 이제 단편 영화에서 이옥석 감독님을 뵀었고 그때 이제 이옥석 감독님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몸값을 찍기도 훨씬 전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워낙 유명하시니까 제가 이게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들 사귀시나? 친구인가?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실제로 딱 봤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사진보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진짜 매력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나랑 좀 비슷한 과구나. 저도 약간 사진빨이 잘. 그래가지고 되게 매력 있으시다 이렇게 그때 아마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강렬하게 첫 번째 인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사실 걸스온탑 했을 때는 이제 작업에 대한 거 말고는 막 뭐 얘기나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없었고 이제 작업할 때는 근데 이제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저도 약간 좀 즉흥성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좀 즐기고 재밌어 하는데 감독님도 또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너무 재밌게 촬영을 물론 그 외발 자전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압박감이 있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배웠거든요. 혼자 이제 연습해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옥석 감독님이 이제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했었고 그런 인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매기를 이제 지연이를 하기로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미팅하면서도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어떤 좀 감독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기분이 좀 들었었고 이제 깊은 얘기들을 많이 짧은 시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뭔가 어떤 거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되게 깊이 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저랑 되게 좀 교집합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또 동갑이에요. 저희가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일적으로 만났지만 되게 좋은 친구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단편은 유튜브에서 이주연 걸스오탑 이렇게 치면 짧게 한 4분짜리 단편이기 때문에 편하게 주무시기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8분 아니에요? 자, 4분이니까 자기 영화로 인터넷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다면 육석 감독에게 이제 이주영 배우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지연 역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도 했었고 그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이주영 배우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연달아서 부산국제영화제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됐을 때 해외 포스터, 영화제용 포스터였죠. 그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의 의도가 가득 담긴 포스터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외에 이제 작가의 의식이 들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포스터를 감독님께서 지연이가 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스틸을 고르셔서 포스터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주영 배우님이랑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저도 그 현장에서 시나리오에 이미 있지만 그 외로 보여주시는 어떠한 모습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걸스온탑에서도. 그래서 그 대사가 영화 속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사실 배우가 부담스러워 하시면 시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을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랑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동갑인데 말을 서로 놓지는 못해요. 근데 저도 원래 말을 못 놓는데 말을 잘 못 놓으신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강제로 반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안지한테. 그래서 반말 안 해도 돼서 너무 좋고 제가 영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어떤 동료 중에 그래도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연이라는 인물을 이제 부탁드렸을 때 그때 정말 배우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때 속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나서 더 다른 영화 외적인 이야기들 살아가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포스터의 실제 장면은 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연이 푸른 색깔 코트를 입고 이렇게 봉투를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 윤영이라는 사람이 지연을 만난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윤영에게 지연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연이라는 인물이 시간이 지났지만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지연이를 제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응원을 받았던 것도 있고 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다 보시고 나와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다른 어떤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포스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오늘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그 지연이 들고 있던 봉투 안에 내용물의 정체는 뭔가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셔서 파리바게뜨 그 봉투는 네. 보였어요. 초록색이라는 봉투에 야채들이 있었는데 윤영이 만나고 오기 전에 지연 씨가 아마 장을 보러 갔다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 사는 게 무엇일까라고 연출팀이랑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웃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충족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현 씨가 윤영을 만나고 그 이후에 집에 가서 밥을 잘 차려 먹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줬으면 좋겠고 처음 만나자마자 지현이 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조심스러웠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다움 같은 것들을 좀 지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품 그리고 지연의 어떤 미소, 지연의 따뜻함 그리고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이제 그 지연 씨가 윤영 씨를 만나는 장면 만들면서 고민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먼저 이렇게 너무 계속 이제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연 이제 주연 배우님이시는 거예요. 이게 떨려서 내가 너무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막 지연 씨를 막 만나도 우리는 지연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지연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윤영이 못 알아채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감독님이 담고 해서 걱정을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께 오피셜입니다. 네. 가수가 써주신 거. 제가 지금 좀 감사 좀 걸려가지고 네. 그러면 어떤 지연 씨가 말한 진실은 어떻게 보면 외면당할 수도 있는 요소를 배치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질문 이제 주영 씨한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지연 씨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제 주영 분께 궁금합니다. 일단 외면 당할 수도 있는데 제 그러니까 말이 새를 네. 특별한 존재, 이상하진 않지만 특별한 존재처럼 저 다가왔거든요. 배우로서 그런 인물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새와 교감을 하고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서 이제 풍겨지는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들이 있잖아요. 성격이나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평화주의자이고 좀 유하고 온화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처음에 사실은 이 시나리오 배경이 사막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모래가 있고 이렇게 뭔가 건조한 느낌의 어떤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또 지연의 어떤 뭔가 그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뭔가 그런 선인장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지연이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또 움츠러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이거를 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롭게 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어떤 결과물을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 이걸 한국 성폭 클래스에서 확인되시겠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인권위에게 자문을 이제 영화를 찍은 후 편집 과정에서도 자문을 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시간을 보냈었는지 그 시간이 궁금합니다. 영화를 쓸 때는 이제 최대한 자유롭게 썼어요. 내 마음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근데 이제 다 찍고 편집을 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혹시 내가 걸리지 않더라도 어떤 전문가 분들 혹은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나 혹은 왜곡해서 보여드리는 면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위를 통해서 이제 뵙게 됐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지연이라는 인물이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자신들의 사례에 비추어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 자신이 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 남자친구가 새 애인이 생겼다라는 거에 되게 안도를 느낄 수도 있대요. 자신이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지연이라는 인물을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기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 너무 판타지 같은 인물을 그려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 영화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만드는 게 영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게 영화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아니면 우리 어딘가에 지연이라는 인물 한 사람쯤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을 더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그러셨던 분들이 지연을 보고 어떤 다른 마음들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감독님께서는 윤영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셨지만 윤영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 옆에 매기를 함께 하게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연과 이제 부원장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질문. 그러니까 어떤 지연 씨라는 인물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또 인물인지도 궁금해요. 윤영 씨. 그러니까 여기서 윤영이가 너무 가혹한 일을 겪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곁에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존재로 내기를 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연이라는 인물이 와서 어쩌면 되게 큰 선택 아니면 삶이 되게 변화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끝나고 지연이랑 연락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득문득 지연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큰 변화잖아요. 어떤 선택 앞에서 혹은 어떠한 일 앞에서 지연이를 떠오르면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뭔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고 어쨌든 용기를 내서 나에게 말해준 어떤 인물이라서 어쩌면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관객분들의 감상과 어떤 의견도 저희들이 들을 것 같아서 그 계속으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시작. 까지 그 배지가 있죠. 네. 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윤영 만나서 얘기할 때 갈매기가 이제 사람을 공격한 말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생각해 보니까 암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배우님은 그 대사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비둘기랑 같이 촬영하시는 게 그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 대사를 지금
빠져나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아니,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아요. 근데 아무튼 그 대사를 했을 때는 약간 이게 어떤 정말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약간 저는 그 성원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할 때까지도 그냥 이게 그렇게 무겁게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오늘 뭐 장 보다가 있었던 일을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막 너무 이걸 무겁게 막 이렇게 하면은 마치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고 일부러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슬픈 장면에 슬픈 음악 넣는 거 싫어하시고 뭔가 비장한 장면에 뭐 한 번에 그 비장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별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연출을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지연 배우님도 주연 배우님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툭툭툭 던지는데 대사가 쏙쏙 박혀요. 네. 쭉 가서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 저렇게 자연체로 힘 쫙쫙 빼면서 날카롭게 꽂히지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게 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 비둘기 촬영하실 때 어떤 현장. 근데 제가 정말 이옥석 감독님이랑 정말 신기한 게 이옥석 감독님 저한테 되게 제가 처음 해보는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 외발 자전거도 제가 정말 태어나서 외발 자전거를 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아무리 배우를 한다고 해도 아니 뭐 배우를 하다가 수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액션을 배울 수도 있거든요. 외발 자전거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랬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맥이 또 얼마 전 작년에 이맘때 작년 말에 모더레이터를 또 했어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너무 떨리고 저의 단편 네. 영화 모더레이터를 해주셨어요.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도 제가 감독님 이옥석 감독님 저 외발전 비둘기를 이렇게 만지게 하시고 모더레이터까지 앞으로는 또 어떤 걸 시키실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만졌을 때는 생각보다 이 비둘기들이 막 어려운 느낌 다루는 게 어려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들여진 비둘기들이라서 이렇게 좀 오히려 조금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너무 이게 좀 근데 이제 머리에 뭐 똥 싸거나 이러면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귀엽고 그냥 너무 이렇게 순한 비둘기들이라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윤영의 시점으로 그 감독님이 객관성을 잃으시고 지연을 엄청 많은 쇼트를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편집했을 때도 소스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찍으시는 건지 감독님 그 장면. 근데 항상 현장에서 계속 벌써부터 때도 그랬고 씬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네 현장에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담고 싶은 어떤 유혹. 그래서 참 뒤를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찍어서 너무 소스가 많아지게까지 돼버렸던 영감을 주는 배우시죠. 네. 그러니까 뭐 감독 여러분께 못 보셨을 분들이 더 많겠지만 뭔가 그 외발 자전거를 타는 장면에서도 그냥 외발 자전거를 잘 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끊임없이 외발 타면서 나 잘 타, 잘 타지, 네가 날 봐줘야지 네가 내가 잘하지 막 이런 잘 대사들을 타지, 그냥 하실 그러니까 거거든요. 영화에서도. 인물을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서브 텍스트라고 네. 그러죠. 그냥 대사를 막 날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 듣고 그 상대 배우와의 어떤 이제 서사가 갑자기 쌓였었거든요. 이들은 뭔가 어떤 동료다, 친구다, 뭔가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어떻게 접근하세요 물어보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게 어떤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어떤 인물을 다가갔을 때 평소에 어떤 좋은 마음과 예쁜 정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근육을 언제든지 힘을 줄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랬었어요. 계속 그때 아마 이주영 배우님 촬영하고 계실 때였을 거예요. 다른 어떤 작품에. 근데도 계속 이 지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어떠한 차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셨어요. 사진으로. 집에서 다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촬영하셨을 때 어떤 다른 영화 속 어떤 모습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이제 이 인물에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게 길을 열어주셨고 이 파란 색깔 외투도 소장품이세요. 그때도 이민 가방으로 두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고르자고. 그 되게 이게 참 연출자로서는 진짜 이민 가방이었어요. 정말 그걸로 두 통을 이제 막 끌고 오셔서 그걸 펼쳐서 막 고르는데 되게 그때 감동했었어요. 그래서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해서 네 그때가 참 이 사람이 이 지연이라는 사람을 표현해내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고민하고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 물론 이 배우까지도. 네. 의상이라는 거는 배우는 참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더 그 인물과 가깝게 가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안들을 제시해주는 배우를 만난다면 맞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죠. 저 모이보여보다는 맞아요.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모이보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스펀지 같아서 좋긴 한데 네. 이렇게 입을 거예요 하는 배우도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입을 거요라고는 하시진 않고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 코트를 며칠 전에 사셨었다고 그쵸? 그 촬영 며칠 전에 살까 말까 했는데 그냥 사고 싶으셨대요. 그게 참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좋아해가지고 옷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사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옷을 좀 줄이자. 근데 그 코트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사자 하고 사놨어요. 근데 영화에 나와서 못 입으시죠 이제? 아니요. 괜찮으세요? 영화에 나오면 못 입는 거예요? 뭔가 왠지 쑥스러워요. 아니면 그럴 수 제가 입고 와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입고 올 걸.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관객 거고 여기 이제 배지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배지 쟁탈자.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 두 개가 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는 처음에 그 강섭이랑 덤밀스 씨랑 성원이랑 이제 싱크홀 채우러 갔을 때 성원이는 그 포크레인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두 분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저 형은 뭐 계속 자네 이러면서 그 덤밀스 씨가 성원이한테 뭐 되게 아는 건 많아 보이는데 뭐 좀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강섭이는 좀 사납게 생겼는데 하는데 거기서 그 아는 게 많아 보인다는 게 뭘 생각하고 쓰신 건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까지 윤영이가 그 맥심 반지를 계속 끼고 있던데 성원이랑 이미 헤어진 다음인데도 다시 물어볼 때까지 계속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게 좀 다시 만날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정리가 안 됐었던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굴삭해서 자고 있을 때 모습은 성원 그냥 그때 관객들이 이제 그런 씬들이 있어요. 성원을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캔을 밟고 있는 장면도 사실 대사는 없지만 폭력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장면도 어떤 이제 그 성원에 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어떤 네. 각자의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어떤 감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지연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연이라는 인물도 사실 오래전부터 알았다면 머리에 비둘기를 올리고 있어도
저 친구는 원래 비둘기를 사랑하고 새 사진을 찍는 친구라서 친근함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이 사람을 대하는 거랑 오늘 당장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을 때랑 우리는 너무 다른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포크레인 속에서 그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잠깐 성원의 모습을 보고 잠깐 스케치하듯이 말하는 그냥 순간이었을 뿐 그게 막 진실인지 아니면 그게 진짜 모습인지까지는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서 썼던 거고 그리고 엔딩에서 어떠세요? 어떤 사람과 헤어졌을 때 바로 반지를 빼버리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근데 버리지 못하고 빼긴 빼. 빼긴 빼지. 그래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엔딩에 이제 이주영 배우님이 이거 뺄까요 말까요 헤어졌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리 이제 헤어졌어 라고 해서 이 빼는 장면을 상상하는 게 좀 그게 더 저는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뺄 겨를도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완전하게 자신이 뭔가 풀리지 못한 어떠한 게 있어서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끼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미련이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단지 바로 빼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냥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배지는 없나요? 배지가 없다니까 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먼저 제가 눈이 마주쳤어서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좀 회색 후드를 입고 계시나요? 지금 잘 보이나요? 이옥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밤역의 표지판이 왜 밤인지 굳이 밤 3개를 하신 게 궁금하고 제가 영상 디자인과 학생이어서 그 로케이션이 궁금한데 밤역이랑 그 콩고 광고찍을 때 버드나무 그 공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로케이션을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밤 표지판을 밤역이라고 생각해 주신 거죠? 밤역.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지연이라는 어떤 사람이 주는 그냥 따뜻한 어떠한 것을 계속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연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으로 이제 윤영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윤영이 지연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다 해주고 집으로 떠날 때쯤에 그냥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보내기가 참 그러니까 와줘서 고마운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줘서 고마운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윤영이 고마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잠깐 TMI인데 서울대 입구역에서 제 대학교 동창 맞나요? 대학교도?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생이었어요. 동인데 걔가 너무 반갑다고 해서 나도 반가워 했는데 그 친구가 파란 색깔 원피스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지금 너무 반가워서 내가 뭐라도 주고 싶은데 자기가 강남에서 오다가 산 원피스를 나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런 스타일을 안 입거든요. 근데 걔가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진짜 입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버리기가 참 걔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가 좋으면 계속 먹을 걸 준다거나 뭔가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연이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냥 그게 밤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기보다 그냥 집에 와서 데워서 먹으면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구마일 수도 있었고 사실 다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따뜻한. 그럼 감독님 밤 좋아하세요? 네, 밤 좋아해요. 그래서 했고 또 물어보신 게 있었던. 감독님은 네. 자기가 싫어하는 건 영화에 안 넣어요. 그쵸? 그렇죠. 참 재밌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로케이션 정보 네, 그- 인천. 인천. 인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거를.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게 운현동가? 운현동가요? 네, 그 운영도 네. 그게 근데 너무 커서요. 되게 차를 타고 많이 인천공항 찾으셔야. 가는 길에 네. 그 옆을 쑥 보면 다 그런 스팟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부원장님의 CF를 찍는 곳도 어떤 그거는 경기도였나? 아, 그 서울이에요. 노티경기장 아, 네네. 거기 가는 길에 미사리. 쪽을 가는 길에 옆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 로케이션에 대한 죄송해요 머리가 로케이션에 대한 그 어떤 매력보다 사실 저는 이용석 감독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그 2D로 봐요. 딱 이렇게 이렇게 뭐가 더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좋은 능력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팟이 좋으면 이 스팟에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각도만 틀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영상 디자인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익숙한 어떤 문법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지키는데 180도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딱 2D로 바라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 담아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안에서도 감독님은 뭐 이렇게 그 엑스레이 장면 같은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계만 보고 어떻게 오셔서는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 단면만 계속 보고 달려가는 로케이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매력보다는 감독님이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미사리 주변 어딘가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주영 배우님은 이윤영에게 매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 꼭 어떤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매기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저는 매기 같은 존재가 이렇게 하면 너무 무거운 근데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대답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저는 종교인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매기 같은 존재, 저한테 뭔가 안정감, 완전한 안정감을 주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고 제가 약간 그런 게 뭔가 어딘가에 뭐 맹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또 이제 뭐 그런 게 아니 주변을 보면 이제 뭐 키우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 반려견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저는 매기 같은 존재가 예능일 때도 있어요. 예능이요? 네, 뭐 이렇게 저는 뭔가 항상 먹이 정상 중독뿐 아닌데 뭘 먹을 때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그 라면 불닭볶음면 이렇게 끓여놓고 TV 앞에서 이제 딱 틀어서 볼 때가 되게 행복해. 그래서 그럴 때도 이렇게 되게 사소한 게 매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친구들 완전히 그냥 내 편인 것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은 이제 좀 제가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여기 앞에. 네. 주영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제 감상과 뭐 그런 마침표 같은 질문이긴 한데 지연이랑 윤영이랑 대화를 할 때 지연이가 되게 덤덤한 톤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 지연이가 그동안 좀 단단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 한편으로는 이게 윤영이를 배려해서 그런 톤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 폭력이라는 게 좀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약간 좀 쑤시고 좀 아프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이거 이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뭐 이제 눈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 씨가 그 얘기를 윤영이한테 할 때 뭔가
내가 더 이제 감정적으로 좀 동요가 되면 민영이가 좀 더 겁을 먹고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더 누르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훈 배우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누군가한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 이걸 듣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저는 경험이 있었는데 진짜 하는 것 할 때는 약간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무 이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봐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들을 때는 또 지금 내 표정이 어떻지?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려나? 내가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하면 이거 그냥 예의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막 그런 또 이제 생각들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사를 할 때는 약간은 근데 정말 이게 아직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떠올리만 해도 울컥하기도 하고 말을 하다가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할 텐데 지연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극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또 지연이를 배려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그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조금 당당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주영 배우님이 그 첫 대사를 이제 딱 해주셨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뭐지 감정을 그래도 다스리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나오지 않고 얘기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노력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요. 딱 그 대사를 얘기해 주실 때. 네. 네. 그럼 다음 이 질문 하나 정도 받아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감독님께서 지구일 때마다 지연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잘 자고 잘 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꽤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지연이라면 내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서 먹었을 음식? 근데 저는 약간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일어나서 하는 게 씻고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어쨌든 무언가를 해야 했을 때 일어나서 내가 씻고 뭘 먹어야겠다. 그래야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이 입장에서도 대답이 듣고 싶고 이제 배우님들, 감독님들도 가능하시면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낮에 계속 이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뭔가 밥을 차려 먹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거 데우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 몇 개 떠먹고 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와서 동생이 이제 막 요리를 해줬어요.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그러면서 같이 옆에서 조금 도우니까 좀 이제 막 활기가 조금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칼질을 좀 하고 뭔가 뭐를 익혀야 되고 이런 어떤 조금 그냥 라면이 아닌 무언가 약간 수고스러운 어떤 음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야채도 썰고 닦고 볶고 끓이고 이런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국물이 있는 따뜻한 어떤 음식이었으면 좋겠다. 그 한 입을 떠먹기까지 우리가 많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생각도 조금 딴 생각도 잡생각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묵국 떨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그냥 마음 얘기하고 싶으면 마라샹궈 마라샹궈를 화하게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한 끼만 안 먹어도 저도 기분 막 다운되고 체력도 막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근데 저 예전에 실제로 기분이 우울하거나 이제 막 다운되거나 이랬을 때 저는 비싼 데를 갔어요. 제가 평소에 못 가는 데를 약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도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좀 우울하고 그럴 때 혼자서도 막 그냥 가고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삼겹살집에 혼자서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저랑 비슷한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수록 저는 더 쾌감이 좋던데. 곱창도 드셨죠? 네. 전 콩장어 뭐 이런 것도 요즘엔 근데 그런 게 사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것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인분씩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하지만 제가 이거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어디는 1인분이 되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기 계속 저랑 드신 거 맞죠? 네. 네.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이옥수 감독님의 영화를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이제 직접 본 거는 처음이긴 한데 정말 세련되고 재밌게 봐서 정말 감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그 성원이라는 인물이 약간 기행이라든지 또는 좀 거리가 약간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감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반면에 성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이 인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약간 행동하고 있지?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저는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폭력에 대한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이제 대답하는 것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그 인물을 설정한 이유가 이제 어떤 연유로든 간에 이제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어떤 연유로든 간에 이제 공감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인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관객분께서 느껴주신 것처럼 어쩌면 성원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캐릭터들도 저희가 다 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곁에 있는 친구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성원은 더더욱 속을 알지 못하게 다가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화분으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잘 걸어가다가 캔을 밟는다거나.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연 씨를 만난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이놈 귀여운 놈이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지연 씨를 만나고부터는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만은 또 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성원에 대한 어떤 신의 배치들은 분리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은 성원은 되게 실험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첫 등장에서도 사실 얼굴 잘 안 나와요. 엑스레이 장면에 되어서야 이제 얼굴도 밝혀지고 그 전까지의 톤도 슥슥슥슥 하고 이제 마리아 사랑방아 에피소드 끝나고 나서야 이제 성원에게 집중하게 되는 인물인데, 굉장히 번칙적이고 시나리오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질문보다는 감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원의 많은 얼굴을 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씬마다 그냥
씬마다 분리해서 했었어요. 어느 장면에서는 되게 뜨겁게 응원하기도 했었고 어느 장면에서는 되게 이렇게 뭐 증오하기도 했었고 또 계속 그렇게 저한테 교차적으로 계속 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성원을 바라보는 어떤 윤영의 마음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엔딩에서 뭐라고 그 엔딩에서 이제 그 아무렇지 않게 네, 이제 네네. 아무렇지 않게 시인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말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것 같아요. 어떤 뭐가 총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배우로서 이 인물을 다할 때 어떤 인물들은 그냥 온전히 그 인물 상대방과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의 액션 리액션 이상으로 윤영의 입장에서도 연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인물에 다가갈 때 그래서 성원만 생각하진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엔딩에서의 그런 모습이 호흡들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대사가 저희 셋도 다 어떤 해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도 얘는 솔직하게 얘기했어 라는 마음에 어떤 이 사람을 증오하지만 어떤 그 솔직하게 말해준 거에 그래 고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되게 뻔뻔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던 간에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했던 시인인 것 같아요. 내가 윤영이 돼서 우리가 돼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라는 어떤 의문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사가. 저는 그 이상한 세계에 싱크홀이 정말 일어나긴 했던 걸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또 여러 갈래들로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객과 국내 최초 관객 한 개가 들어가는 영화 무책임 장면 무책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감독님이 의도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같이 작업을 하면서의 어떤 생각들을 저는 감독님이 많이 얘기 안 해주시는 게 감상을 더 해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영화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끝 인사 드리고 이 정도 부탁드려야죠. 감독님부터 인사.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많은 분들의 어떤 편지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극영화라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저는 솔직하게 이 영화를 찍는다고 해도 어쨌든 완전히 나인 것도 있고 내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을 주신 어떤 마음을 많이 느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오늘이 딱 이제 한 달째가 되는 날인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주영 배우님과 이 시간을 함께한 거 그리고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오래오래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냥 이 영화에서처럼 지연이 보여줬던 어떠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어느 날 좀 문득 떠올리시면서 혹은 외로울 때 혹은 누군가가 또 필요할 때 이럴 때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식사를 안 하셨다면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서 좀 마음이 뜨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맥이라는 영화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옥석 감독님, 구교환 감독님, 다 배우님 이렇게 제가 너무 선망하던 분들인데 함께 작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또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임할 때 이 지연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을 그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했었나?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지금 얼마 곧 있으면 할
작업이 또 이제 SPO라고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인데 이제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그런 얘기들을 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면 다 된다. 내가 행동한 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 가다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벼락을 정말 맞을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진짜 내가 내 손 안에서 컨트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연이가 당한 폭행이나 뭐 그 이상의 것들 어떤 것들이든 그게 본인의 탓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다. 그냥 갑자기 그런 어제 또 마침 또 그 얘기를 봤는데 또 지연이 얘기하는 또 연결이 돼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서 감독님 말씀 따뜻한 국물이나 맛있는 물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